최근 챗GPT를 자주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. 과연 챗GPT는 피부과 전문의를 상대로 완벽하게 피부과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?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제가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제가 조금 다뤘던 거기도 한데 비타민C랑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같이 써도 될까? 그런 것들 한번 먼저 물어봐 볼게요. 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옛날에는 뭐 pH 충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비타민C가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은 이제 불안정한 제품들도 많았고 요즘은 효과도 좋고 안정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간격을 두고 바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결국은 비타민C가 활성산소, 뭐 멜라닌, 피부톤 밝기 개선, 뭐 탄력, 콜라겐,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비타민C를 주로 사용하되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좀 시너지 있게 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. 피부가 예민하거나 여드름 피부면은 저는 이렇게 간격을 조금 두고 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.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불안정하고 고함량일 때는 좀 자극이 심할 수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따로 쓰거나 한 10분에서 15분 간격을 두고 흡수가 된 다음에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되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장품 쓸 때 뭘 써야 될까 정도의 문제는 GPT랑 얘기해도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제 모공 얘기를 할 건데 요즘 모공이 커져. 왜 그럴까? 모공이 커지는 원인 첫 번째, 피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공을 지탱하는 콜라겐 기둥이 약해져서 이것도 사실은 만든 얘기예요.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커지는 것 같다는 그 안에 내용물이 커진다기보다는 그 안을 잡고 있는 주머니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좀 더 커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콜라겐을 보충해 주거나 콜라겐을 만들게 하는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로 이제 T존 피지 증가. 피지 증가는 당연히 모공을 크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. 각질이 쌓여가지고 모공 입구가 두꺼워지면은 각질 때문에 이제 두꺼워 보여서 이게 모공을 넓어 보이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다음에 자외선 노출이 누적된 경우,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. 결국 중요한 거는 모공에는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모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콜라겐 재생 루틴을 하고 각질을 제거하고 건조함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맞는 얘기고요. 이제 여러 가지 시술들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내 상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모공이 넓어졌는지는 조금 GPT가 실제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걸 상담해주긴 좀 어렵겠죠. 다음번은 기미잡티 없애는 방법 알려줘. 기미잡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, 색소가 아니라 염증, 호르몬, 자외선 유전자, 복잡 문제. 항상 조금 핵심은 다 짚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히 기미는 이런 색소가 아니라 염증 질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혈관 질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색소만 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염증과 혈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해야 이제 기미가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미가 굉장히 치료가 어렵죠. 그래서 뭐 기미잡티를 없애는 방법, 자외선 차단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고요. 뭐 미백 루틴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레티놀도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걸 써야 되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틀 같은 건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루틴도 좀 뭐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런 트라이네스아민산과 레티놀, 나이아신아마이드, 비타민C까지 다 쓰면 좀 자극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. 디테일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있긴 하네요. 그래서 병원에서 피코토닝하고 IPL하고 레이저 토닝, 뭐 리쥬란, LD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색소는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색소가 어떤 색소냐 이런 거를 이제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이거를 참고만 하되 너무 신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스킨 부스터 너무 많은데 뭐가 제일 좋을까? 사람마다 또 스킨 부스터가 어울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? 무작정 고르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피부 상태 목표와 맞춰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. 좋은 얘기 하네요. 그래서 뭐 이주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정확한 얘기는 안 되어 있지만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피부가 많이 자극받았고 회복이 필요하다. 리쥬란을 써라. 한 줄 요약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주베룩도 그래도 틀린 말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. 샤넬 주사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리쥬란, 주베룩, 샤넬 주사 정도만 좀 나오네요. 요즘은 사실 트렌드는 뭐 스킨 부스터 종류의 뭐 엑소좀이라든지 그런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ECM 스킨 부스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은 반영을 못하는 걸 보니까 최근 시술 데이터를 반영해서 좀 알려줘 이러면 좀 더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순한 거 화장품을 쓰는데 얼굴이 자꾸 간질간질해. 왜 그럴까? 이건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보고 한번 GPT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화장품 때문에 얼굴이 간질간질하다는 거는 자극성 혹은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. 오히려 화장품을 좀 쉬고 순한 거를 막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하나 잘 맞는 거를 자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.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그쵸?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고요. 속건조가 심한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죠.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레티놀, 각질 제거, 비타민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
끊어야 되고, 보습은 유지간 충전 개념, 그리고 세안을 좀 줄이고 열감도 줄이고 장벽 보호 크림도 이제 추가하고 굉장히 맞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. 그리고 토너, 에센스, 세럼, 앰플, 크림 이 순서 꼭 지켜야 돼. 이런 것들을 꼭 순서대로 써야 되냐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. 좀 마케팅적으로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좀 잘 맞고 좋은 것들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쓰는 게 좀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다 써야 된다, 이것도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토너, 에센스, 세럼, 크림이나 명칭은 브랜드가 마케팅적으로 나눈 개념이라 이름보다 질감이 더 중요해요. 이거는 저랑 이제 좀 일맥상통하네요. 똘똘하네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, 토너 또는 미스트는 써든 말든 조금 이건 도움을 주는 생각이라고 하고, 액티브하게 도움을 주는 비타민C나 레티놀, 바 같은 것들을 좀 쓰고, 그 다음에 기능성 제품들을 쓰고, 마지막으로는 보습제 이제 크림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, 요 이제 기본 틀 자체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필요한 중요한 거를 압축을 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성분 좋은데 바르면 따가운 건 왜 그럴까? 이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, 성분 좋은데 바르면 왜 따가울까? 작용이 크다는 거는 반작용, 부작용도 크다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성분이 굉장히 좋다, 이런 것들은 피부를 자극하고 뭔가 피부에 크게 바꾸는 그런 제품들일 경우가 많거든요. 레티놀 같은 경우도 그렇고,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고성능보다는 진정과 보습에 필요한 성분들만 딱 들어가 있는 걸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GPT는 어떻게 얘기할까요? 맞는 얘기죠. 이제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피부 컨디션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다. 그렇죠? 좋은 성분일수록 효과가 있는 만큼 피부에 작용하는 힘이 크다. 그래서 작용이 크다면 반작용, 부작용도 더 크다. 이제 똑같은 얘기죠. 그렇죠? 성분 탓보다는 피부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레티놀 써봤는데 따가우니까 평생 못 써가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엔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굉장히 또 똑똑하네요, 이 친구가. 제 뇌를 좀 훔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이제 질문해 볼게요. 미백이랑 재생 성분은 같이 써도 될까? 안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질문이 조금 더 고도화됐으면 좋을 질문인데,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조금 궁금하네요. 그렇죠?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결론은 같이 써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걸 조금 써야 될까,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다 이제 어느 정도 레셔널리가 있는 말이고, 미백이나 재생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성분의 화장품 요거 두 개를 같이 써도 돼? 이렇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해야 GPT가 좀 더 똘똘하게 대답해주지 않을까 싶네요. 유분이 많은데 속건조면 뭘 써야 해? 조금 유분기가 없는 거를 써야 되고, 모공을 맞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물성이 낮더라도 여러 번 써준다,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, 결국은 이게 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주사나 이런 피부 장벽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요.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. 그렇죠? 잘못된 세안 이런 것들이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고, 수분 공급이 아니라 그런 이제 이런 유분기가 있는 것들을 쓰면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벼운 거 위주로 자주 쓰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기름보다는 수분막 중심으로 해야 되고, 수부지는 그 밸런스가 깨지면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수부지라고 생각이 되면은 조금 집중해서 케어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각질 제거제는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할까?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보통 일주일에 1, 2회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. 저랑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싶긴 한데 굉장히 또 맞는 얘기 하네요. 그리고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이제 아쿠아필이나 블랙필, 알라딘필 이런 강한 필 같은 경우는 한두 달에 한 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,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간격을 잘 두고 회복한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. 어느 정도가 나한테 맞는 적당선일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챗GPT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. 챗GPT가 충분히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챗GPT가 자기네 피부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피부과에 방문해서 보고 판단하는 부분은 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피부보건소였습니다.